349페이지에 이제 자바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바라는 언어는 일단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객체 지향 언어죠. 그죠? 객체 지향 언어로서 이제 자바가 쓰이게 된 것이고, 근데 객체 지향 언어가 이제 C 언어에서 유래된 언어 중에서 뭐 자바가 처음은 아니에요. C 언어에서 C 언어에다가 그냥 그 객체 지향의 개념을 넣은 게 C++이라는 언어고요. C++ 언어예요. C 언어, C++ 언어. 그래서 C 언어에서 C++ 언어가 됐고, 이 C++ 언어도 객체 지향 언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좀 그 과도기적인 언어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 언어 쪽의 구조적 언어 쪽이라든지 그 새로 이제 그 신생이죠. 막 떠오르는 객체 지향 쪽이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언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용어도 이제 정리가 안 돼요. 여기서는 메소드란 말을 안 써요. 객체 지향인데 함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온 게 자바가 되죠. 자바 언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고, 우리한테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구조적 언어 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C 언어가 되고,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자바 언어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흐름을 보면은 C 언어보다 더 많은 문제를 출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언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C 언어랑 그다음에 이제 자바랑 파이썬인데, 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 C 언어가 한 3문항 정도 나온다. 뭐 2-3문항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제 자바가 1-2문항 정도 나오고, 파이썬이 1문항 정도, 이런 식으로. 그죠? 좀 비중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C 언어 다음으로는 또 이 코드라든지 개념 자체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자바는 이제 객체 지향적이고, 특징에 이제 써 있어요. 일단 단순하고. 그러니까 C++랑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C++를 따로 안 배워서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전 그 전산식 공무원의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9급, 7급에서 요것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거 문제 내는데 요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예외적인 상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코딩할 때는 편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코딩을 막 해도 웬만하면 다 돌아가거든요. 실행이 되거든요. 유지보수 할 때 엄청 힘들어지죠. 왜냐면 그 문제 풀 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쳐버려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포인터 변수 있죠? 자바는 포인터 변수도 없어요. 왜 없애냐면은 이 포인터 변수라는 것 자체가 실제 만들어진 의미가 주소를 갖다가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편했어요, 사실은. 되게 편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주소를 사람이 직접 제어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소를 이 사람이 건드는 건 별로 좋지 않구나. 이 주소를 사람이 만지는 거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자바에서는 포인터 변수를 없애요. 포인터 변수를 없애고 대신 이제 그 참조 변수, 레퍼런스 변수라는 걸 만들게 되죠.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뭐도 없어요. C 언어나 그 C++에서 쓰던 구조체 공용체도 없어져요. 스트럭트나 유니온이라는, 그죠? 그런 구조도 아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는 단일 상속과 다중 상속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한 언어가 됐다는 거 일단 중요하고, 이번에 뭐 객체 지향적 언어, 그죠? 분산 환경이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떴어요, 이게. 인터넷과 같은 분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는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언어를 번역하는 거를 이제 컴파일러랑 크게 보면 인터프리터, 뭐 어셈블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컴파일러보다 인터프리터를 쓰는 언어가 훨씬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근데 자바는 C 언어는 사실 컴파일러만 쓰는 언어인데 자바는 정확히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언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다 써요. 인터프리터 일단 들어가면은 느려져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C 언어랑 자바를 비교하면은 오히려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그 속도, 번역되는 속도 측에서는 C 언어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예요? 인터프리터에 실행된다. 근데 인터프리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도 쓰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이브리드 언어. 그 외에 이제 뭐 견고하다, 안전하다, 구조 중립적이다. 8번에 이식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주청. 이식성이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일로 옮겨서도 쉽게 쓸 수 있고 일로 옮겨서도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바라는 언어에는 가상 기계가 있어요. 이 가상 기계가 각각의 플랫폼에 다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위에 들어간 애플리케이션은 플랫폼, 한마디로 이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식성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어떤 그 작업들을 많이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식성이 높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높은 성능을 가진다라는 건 이제 솔직히 인터프리터 때문에 성능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서 이것까지 디테일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바가 이제 그 인터프리터를 쓰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96년도에 JIT 컴파일러라는 걸 개발을 해요. JIT 컴파일러. 뭐 Just in Time이라는 건데 뭐 사실 이건 우리한테는 중요하진 않아요. JIT 컴파일러를 개발을 하면서 인터프리터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인터프리터로 돌릴 때 뭐 반복문 같은 게 사실 속도를 이제 늦추는 어떤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빼서 JIT 컴파일러로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터프리터 과정에서 인터프리터를 돌리면서 JIT 컴파일러까지 같이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성능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에서는 2000년도를 딱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96년도에 JIT 컴파일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자바 성능을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냥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뭐 자바의 특징을 쭉 써놨는데 이제 뭐 자바는 뭐 높은 성능을 가진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중 스레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동적이라는 거. 동적 바인딩이 되죠. C 언어는 정적 바인딩 언어거든요. 정적 바인딩 언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같은 게 다형성을 갖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의 꽃이죠. 객체 지향에서 굉장히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를 넓혀주는 게 다형성인데 자바라는 언어는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동적 바인딩, 그죠? 동적 바인딩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컴파일 시에 딱 고정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행 시에 결정이 돼요. 실행 시에 훨씬 더 유연성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동적 바인딩 때문에 자바는 다형성을 갖다가 폴리모피즘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우리 그 정보처리 기사 문제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뭐 다형성은 정적 바인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정적 바인딩은 못해요. 얘가 정적 바인딩이라 다형성 자체가 없던 애예요. 그죠? 그래서 동적 바인딩에서만 가능하다. 그거까지 이제 특징을 한번 간단히 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의 어떤 개요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바의 어떤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번 이 시간 마련했고 자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